안녕하세요. 오늘 4월 12일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도 조금 심플합니다. 구간에서 움직임이 지난 일요일날 밤늦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봉 차트 상단 저항 공략이 달러와 원화 차트 모두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 움직임이 이어지면 상단 변곡, 1시간 차트 상단 변곡, 원화는 3,798만 3천원, 그리고 달러 차트는 28,840달러 공략 여부를 좀 지속 체크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비트코인 원화 차트부터 먼저 살핍니다. 비트코인 원화 차트의 일봉부터 먼저 살필까요? 비트코인 원화 차트의 일봉 차트를 먼저 살피면요. 딱 눈에 보이는 게 이거죠. 여기 최저점, 3월의 최저점, 반등 후 최저점에서 형성되어 있는 하단 추세선입니다. 하단 추세선. 저는 이걸 하단 추세선이라고 부릅니다. 하단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요. 자, 여기에 하방 이탈을 했죠. 원화 차트에서는 여기 하방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이 전개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여기만큼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이 경우에는 자, 여기 3,589만 2천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기 중요가 3,590만 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반등 개연성이 되면 여기 추세선 위로 돌파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걸 살펴야 된다고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자, 여기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 한번 터치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양봉이 세 번째 캔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움직이면서 자, 여기 일봉 차트, 원화 차트 일봉 차트에서는 5월에 여기 5월의 중요값이죠. 여기 5월의 중요값. 이렇게 보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자, 하단 변곡에는 색깔을 좀 넣고. 자, 여기에 하단 변곡을 지지하 올라와 있는 모습이니까 여기로 구간이 열려 있다. 여기로 구간이 열려 있다. 그리고 이 구간의 절반은 자, 3,673만 2천원이다. 이 얘기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캔들은 여기 위에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3월 이번 3월 달에 형성되어 있는 박스권 움직임에서 나온 지지 저항값 여기 3,677만 3천원 지지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음봉의 종가 지지를 지지를 유지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위로 봅니다. 위로 보게 되면 3월의 강세 포인트, 3월의 상단 저항, 3월의 상단 변곡, 여기는 일봉 차트 기준입니다. 일봉 차트 기준. 일봉 차트 기준에 여기는 흔적을 한 번도 안 남겼어요. 그래서 돌파 가능성을 본다. 이 세 개 값에 대해서 돌파 가능성을 본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첫 번째 저항이 잡히면 자, 이제 본격적인 일봉 차트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전개될 겁니다. 이러면 이때 박스권은 여기 상단 변곡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중요가 3,590만 원에 대한 여기 구간으로의 박스권 전개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구간이 큽니다. 3,900만원에서 3,966만 7천원에서 3,590만원, 길게는 여기 3,410만 3천원까지 구간이 여러 두 개 됩니다. 돌파를 못하고 저항이 잡힌다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 뭐 이런 모습이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갔다가 오든 여러 움직임에서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될 개연성이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자, 여기가 두 번째. 이거는 지난 5월에 하단 변곡에 대한 지지 테스트까지 같이 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먼저 될지 위로 언제 갈지를 보자고 했던 게 지난주에 시황, 비트코인 시황의 움직임이었고, 제 관점은 여기가 저항이 잡힌다 하더라도 여기를 먼저 두들길 것 같다는 관점에서 지난주부터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돌파가 실패를 한다면 본격적인 조정이 잡힐 걸로 보고, 이 조정은 일봉 차트의 박스권 내 움직임을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여기는 지지를 깨졌죠. 그래서 여기에 지지 테스트까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경우에 여기 5월의 중요가 3,921만 9천원, 여기에 대한 구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구간 내 움직임일 개연성이 크죠. 여기에서의 움직임일 개연성이 큽니다. 그러면 박스권이라고 하지만 구간 폭이 상당히 커요. 구간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움직이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내용들은 일단 여기 값들이 중요하다. 여기 값들이 중요하고 여기에 흔적을 남기고 특히 일봉 종가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움직임들이 종가가 안 만든 흔적만 남기는 모습으로 가면 일단 구간은 열려요. 구간은 열리는 걸로 보는데 종가가 형성이 안 되면 좀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여기가 지금 앞에 흔적을 남기질 않았으니까 흔적에 대해서 여기 앞에 보면 여기 돌파 여부로 본다고 했고요. 돌파 여부로 본다고 했고, 그리고 5월에 구간 끝도 있죠. 6월에 구간 이탈, 6월에 구간 이탈도 있고요. 6월에 구간 끝을 지키고 있으니까 6월에 구간 끝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의 움직임도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저항이 잡힌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관점도 같이 살피면 자, 여기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최대치는 여기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실제로 그 움직임이 이어서 나오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 현재 추세선에서 보게 되면 자, 여기 움직임이 크로스 돼 있죠. 물론 이 추세선에 명확한 움직임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여기 추세선을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이어져서 여기 추세 지속 움직임으로 다시 올라타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한번 만약에 이후에 여기를 추세선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조정으로, 큰 폭의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큰 폭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찌 간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비트코인 움직임은 여기 돌파 여부를 살피자. 이것도 한 2, 3일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2, 3일 동안에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전개되는지 여부를 살피자. 이때는 여기를 좀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여기에서 3월 여기 값을 가지고 추세선을 제 나름 방식으로 하나를 더 그어보면요. 자, 여기도 있네요. 자, 여기가 대략적으로 날짜가 대략 14일, 15일이네요. 여기 상단 변곡을 기준으로 본다면 14, 15일 정도가 여기에 크로스 되네요. 이 추세선이. 그럼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대략 이번 주 수목금의 움직임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대략. 물론 못 갈 수도 있어요. 반드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대신에 그 단기 방향성을 보는 관점에서 참고한다 정도예요. 그날 반드시 간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매번 더 밀어요. 그래서 체크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단기 방향과 타이밍을 재기 위한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이때 대략 14일에서 15일경 전후로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움직임에서 여기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으로 전개되는지를 살펴야 되겠다. 비트코인 원화 차트의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는 여기 추가 하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 추가 하락이 이만큼 더 내려오겠죠. 이러면은 박스권이 이 구간에서 형성되겠죠. 근데 여기에 공략이 안 되면 여기도 공략이 안 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봉으로 종가로 흔적을 남긴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서의 지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확률적으로 높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간 차트로 한번 더 볼까요? 시간 차트의 움직임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멀찌감치 띄워놨습니다. 자, 여기에 어제 일요일날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202평을 못 뚫었어요. 주말 동안에 시도가 있었는데 여기 뚫는지를 보자, 여기 위에 올라가는지를 보자고 얘기를 드린 게 주말 들어갈 때 얘기입니다. 주말 들어갈 때 얘기였는데 여기에 주말 동안에 올라가는지 여부를 살피자. 이게 이제 하락 추세선하고 연결돼 있겠죠. 여기에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연결돼 있어서 저는 이때쯤 정도의 전후로 해서 돌파 여부를 봐서 일요일 날 정도는 좀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밀어버렸어요. 그냥 밑으로 줄르르 새더라고요. 새고 여기에 돌파를 못하게 되고 이때 매도 거래량도 많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됐는지 강세 포인트 위로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조정이 전개됐는데 이때도 여기 지지를 못 받았죠. 여기 지지를 계속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왔고 그럴 경우에 여기 지지 테스트까지 이어지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위로 올렸어요. 좀 애매한 움직임들이 주말 동안에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지지 좀 애매한 자리 지지를 받았죠. 여기서의 그냥 종가 지지 정도 받은 캔들의 지지를 받은 정도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지 반등은 여기에 지지 반등 여부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지 반등 여부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확정적 지지는 위에 여기 저항선에 대한 공략이다 라고 이미 지난 주말 브리핑 때도 얘기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값이니까, 자, 여기서의 중요값입니다. 1시간 차트. 1시간 차트, 이거 진짜 너무 작네요. 자, 여기 3,680만 1,000원에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를 노릴 거다. 3,758만 1,000원. 자, 여기가 위에 상단 변곡을 노려야 되는데, 상단 변곡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를 먼저 노릴 거다.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는 여부를 보자라는 게 주말 전에 가고 주간의 비트코인 시장 브리핑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는 열려있다. 구간이 열려져 있다. 여기에 움직임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의 움직임이 주말 동안에 여기를 두들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말 동안이 아니라 주말의 마지막 시간, 밤 시간에 들어가면서 반등이 나왔고 오늘 아침까지 여기를 두들겨 버렸어요. 종가로 올라가지는 못했네요. 종가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 자, 이렇게 돌파의 움직임을 볼 때,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볼 때, 제가 보통 돌파 가능성을 살피자라고 할 때 하루나 이틀을 보자라고 얘기를 보통 드려요. 근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좀 아쉽죠. 대응을 안 했으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을 보자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돌파 기현성의 움직임에서는 양봉 종가가 형성되는지를 살핀다는 의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일봉 차트에서는 하방 조정이 나왔다가도 다시 밟고 그냥 양봉 전환해서 그냥 밀어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를 좀 살피는 측면에서 보면, 자, 이때의 움직임을 돌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떤 움직임이 보통 많이 나오냐면은, 자, 첫 번째는 아예 종가로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종가로 빠르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빠르게 돌파를 해버리고 눌림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눌림을 형성을 하고 가는 경우들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의 눌림이 형성된다고 본다면, 눌림이 형성되는 데서 유효한 타점은 어디죠? 보통 30% 정도예요. 고점 대비 30% 피보나치로. 그 다음이 50%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에서의 돌파 움직임이 나왔으면 대충 요쯤에까지 왔다가 눌림이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눌림이 형성되는 게 있고, 아니면 여기를 절반으로 한다면 추가로 올라갔다가 여기에 절반 정도 여기에서 반등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게 보통 돌파 후 눌림일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를 더 본다 했을 때 여기 베팅은 추가 상승으로의 베팅에 좀 더 관점을 두고 보는 거죠. 왜냐면 그럼 오른 만큼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살피는 거다 정도고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런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 값에 딱 터치를 하고는 아래에서 머무는 겁니다. 이 머무는 과정에서 눌림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매도 물량을 받아줘요. 매도 물량을 받아주면 이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 경험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얘기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터치를 했을 때 매도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캔들은 깊게 안 내려가죠. 이때는 찐 매도예요. 찐 매도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근데 자, 여기를 눌렀을 때는 여기 매도 거래량이 나왔지만은 앞에 양봉 거래량을 완전히 다 커버할 정도, 압도할 만한 움직임이 안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매수가 더 큰 거죠. 사실은 여기를 매수하겠다는 큰 거. 캔들로만 보면 그래요. 캔들로만 보면. 자, 여기에서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탁 쳤을 때, 왔을 때 매도 거래량이 폭발했죠. 그럼 찐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다시 양봉으로 그냥 밀어 올리고 있죠.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 두 번째는 여기 아래에서 여러 차례 두들기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 형태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뭐 추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돌파하고는 여기 밟고는 되돌림 상승 형식으로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올라온 만큼 추가 상승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1시간 차트에서는 여기를 공략하는지 여부를 본다. 여기는 앞 구간에서 형성된 구간이다. 여기 위로 올라앉으면 여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쪽에 공략 여부를 살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지지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아마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기에는 뭔가 에너지가 부족한, 발판이 좀 애매한 자리인 거예요. 발판이. 여기에 올라오면서 여기에 음봉으로 종가 지지라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 움직이면서 좀 더 내려와서 아예 여기에 음봉으로 찌르고 말아 올리고 했으면 거의 확정으로 보는 거예요. 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열로 상단 변곡으로 빠르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지금 이번 반등이 나온 구간에서 보면 여기서 나왔다고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 여기까지는 열려져 있는데 여기로 넘어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 여기 구간에서 나온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중요값들에 대해서 밟고 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얘의 움직임이 여기를 테스트하고 갈 개연성이 있겠다. 여기나 여기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갈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나오면은 비트코인에서는 재차 나오고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나왔다가 우리 보통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오는 패턴이 보이죠. 그런 형태가 전개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여기를 무시를 하려고 하면 여기를 프리패스를 하려고 하면 자 여기를 그 다음에 구간 끝에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안 받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밟고 여기를 지지를 해야지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무조건 온다. 오면은 좋다는 거지. 오면은 여기서 받아주면은 여기나 여기서 지지 테스트 하면은 가장 가겠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면 자 여기에도 크로스가 있고요. 여기에도 크로스가 있어요. 여기에도 여기 11일 여기가 11일 똑같이 11일이네요. 11일은 내일은 애매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 가든지 여기로 가든지 양쪽으로 지금 추세 포인트가 값이 딱 있어요. 둘 다 중요한 값이죠. 상단 변고 중요 값이에요. 이걸 지지 테스트하고 올라가는지 자,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지 혹은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떨어지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하방 이탈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좀 조정폭이 이거를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가능성도 같이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조정폭이 조금 더 크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왜 이러냐면은 구간 폭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지 저항 값들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위로 올라가서 아예 위로 올라 앉아 버리든지 어정쩡한 자리에 있으면 지지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정쩡한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두 번째 케이스 이 값에서 저항선 아래에서 공략 가능한 저항선 아래에서 두들기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간 차트에서 여기 위로 빠르게 올라가서 위로 상단 변곡으로 빠르게 전개가 진행이 돼야 된다. 빠르게 진행이 전개돼야 되고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기와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 하방 이탈을 하면 여기로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없이 진행이 될 때는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비트코인 원화 차트의 일봉과 시간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여기 움직임 구간은 달러 차트와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 전체 움직임은 아까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땐 달러 인덱스에서 지금 상단의 저항의 흔적을 안 남기고 빠져야지 좀 더 깊은 하락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관점하고 연계해서 본다면 약반등이 나올 동안에 지지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 만약에 달러 인덱스에 얘기했던 일봉 차트 추세 체크포인트 값에 흔적을 못 남기고 추가 조정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비트코인 원화 차트는 달러 차트는 시간 차트에서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자, 여기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화 차트는 여기까지 하고 달러 차트로 넘어갑니다. 비트코인 달러 차트. 자, 여기 내용들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비트코인에서 지금 그러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지금 저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어디를 기준해서 보라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해서 봐라. 위로 올라가야지만 얘가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지금 달러 차트를 또 다시 지금 보고 있는데 원화 차트하고 움직임이 좀 틀리죠. 원화 차트는 중요 지지 저항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 여기 값들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의 구간의 움직임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의 지지가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노린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28,157.5달러 여기까지는 구간이 열렸다. 구간이 열렸다라고 했고 그 움직임이 주말 동안에 202평을 기준으로 해서 공략이 나올 걸로 봤는데 여기에 주말 전에 움직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략에 실패를 했어요. 자 여기 값을 가져오면 자, 여기에 대한 공략이 여기 202평을 공략에 실패를 하고 추가 조정이 나왔죠. 추가 조정이 나온 게
이 차트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는 중요가 하방 이탈하고 여기에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 파란색 청록색 점선이 여기 5월에 하단 변고 그리고 5월의 중요값의 절반값입니다. 절반값. 이게 27,910달러입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갔다가 끌어올리면서 일봉 마감했어요. 그리고 여기 돌파를 해버렸어요. 돌파를 했습니다. 찌르고 음봉이 하나 나왔는데 추세선 타고 위로 올려버렸어요. 202평을 밟았어요. 202평을 지지하고 반등이 났어요. 달러나 원화가 지금 시간 차트 움직임 틀리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원화 차트에 다시 보면 202평을 돌파하고 나서 음봉이 없었습니다. 음봉이 없었고요. 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고 하락 추세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도 없었고 여기 중요 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도 없이 그냥 밀어 올리고 있었어요. 이게 비트코인 원화 차트의 1시간 차트의 움직임이라면 자, 달러 차트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1시간 차트 중요 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지금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1시간 강세 포인트 여기 돌파를 했고 여기 202평에 대한 지지를 받은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 되돌림 움직임이 나온 걸로 보시면 돼요. 달러 차트하고 시간 차트 움직임이 원화 차트 시간 차트 움직임에서 지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원화 차트는 지지 테스트 없이 갔고요. 달러 차트는 현재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현재 진행 중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그러면 우리는 여기 위로 깨지면 밑에 위에서 어쨌든 여기에 지지를 받아야지만 현재 여기에 있으니까 중요가 28,264.5달러에 있으니까 여기에 지지를 유지를 해야지만 위로 상단 변고 28,840달러로 열릴 움직임 공략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하락 추세선에 딱 공략이 지금 있는데 종가는 올라왔고요. 두 번째는 종가 떨어졌죠. 이 움직임 뒤에 나오는 돌파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여기에 움직임이 어딜 노린다? 일단 돌파가 진행이 되면 28,840달러를 노릴 개연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상단 저항도 강한 저항이 될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매도 거래량이 두 캔들에서 터지고 여기에서도 매도 거래량들이 계속 나왔으니까 여기도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서 여기도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달러 인덱스, 달러 차트,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서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화 차트, 비트코인 달러 차트, 시간 차트에서 움직임, 일봉 차트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원화 차트에서 1시간 차트에서는 원화는 지지 테스트 없이 지금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대로 된 지지 테스트. 그래서 지금 추세 포인트에서 강세 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 달러 차트,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서는 강세 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했고 추세선에 저항을 받은 모습. 원화 차트는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했고 약간 서로 지금 틀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원화 차트에서는 1시간 차트에서는 지지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끌어올리는 모습.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서는 지금 현재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태. 이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264.5달러가 지지를 받는다면 상단 변곡의 공략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28,840달러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움직임이 위로 전개되는 움직임에 되돌림 축같이 작용하겠죠. 1시간 차트 28,840달러 돌파가 진행이 되고 나면 이때에서 진행된 거니까 여기서 여기만큼 여기서 일로 되돌림 축의 역할을 하는지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도 살필 수 있고요. 여기서 뭐 되돌림 축으로 가는지도 살펴볼 수 있겠죠. 일단은 1시간 차트 하단 변곡에서 상단 변곡까지 구간을 만족을 한 움직임에서 추가 상승으로 전개될 경우에는 이 구간만큼 추가로 움직일 여지가 있는 거죠. 이 값이 26,650이고 여기 상단 변곡이 28,840이니까 뭐 대략 한 2,000달러, 2,200달러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32,200달러 하면은 31,000달러 정도 되겠네요. 정도의 움직임 공략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있다. 여기에서부터는 지지 움직임이 나오면 빠르게 전개될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되돌림 움직임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그러면 31,000달러 정도가 시간 차트에서도 되돌림 축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자, 여기죠. 5월의 중요값 그리고 5월의 중요값 3480,
32,280달러 치면 대략 뭐 31,000달러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는 공략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 여부는 모르겠다. 추가 여부까지는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는 게 돌파 움직임이었으니까 그 움직임의 과정으로 해서 같이 살필 수 있겠다. 이 움직임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박스권이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고 나서는 조정에 염두에 두고 움직임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여기는 오버슈팅 영역입니다. 여기는 저항을 받는다고 보고 있었고요. 여기에 일봉 차트 종가가 형성되는지를 살피자. 어디서 종가가 형성되는가? 자, 여기에 어디에 종가가 형성되는가? 자, 월봉에 종가가 형성이 되려면 5월 1일 그러니까 4월 30일 마감이 되는 5월 1일 아침 9시 이때 여기에 캔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염두에 둔다면 여기 공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언제 될까요? 이거를 마감을 맞추려고 하면 대략 4월 29일이나 30일, 28일 이 전후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여기도 종가를 확보를 하고 싶다면 월봉 종가를 확보하고 싶다면 이 시간 즈음에서 캔들이 여기 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본다면 4월 15일을 관점으로 해서 본다고 얘기를 드렸던 거 달러 인덱스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 상승 움직임이 전개된다면 30일과 그러면 7일 더하면 23일 정도 되죠. 22일, 23일 이후의 움직임에서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지속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구간값만 보는 게 아니고 날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정확한 거 아닙니다. 그냥 제 식대로 그냥 해석해서 보는 거예요. 희망회로 잔뜩 섞여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일단 값들에 대한 공략 가능성이 지금 시간 차트에서도 상단 변곡, 1시간 차트 상단 변곡에 대한 공략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지지가 이루어지면 추가 상승은 좀 빠르게 전개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적어도 31,000달러 구간까지는 되돌림 상승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자, 여기에 종가 확보하는지 일봉 종가 확보하는지를 살펴야 된다. 일봉 종가 여부로 확인을 하자. 이때 움직임에서 우리는 이제 여기도 자, 종가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희망이로 이렇게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움직임에서는 시간 차트 움직임 여러 차례 얘기 드렸습니다. 지지 테스트가 완료되는지를 먼저 살피시라. 달러 차트에서 1시간 차트에서는 지금 애매한 구간에 있으니까 지지 테스트가 원화 차트에서 제대로 지금 지지 테스트가 안 됐으니까 지금은 달러 차트에서의 지지 테스트 여부를 좀 더 살펴보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하고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달러 인덱스 시황 영상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저희들 카톡 오픈 채팅방도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 질문들도 많이 받고 해서 실제 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생각들어서 카톡 오픈 채팅방도 오픈했고요. 해당 주소는 여기 지금 본 영상의 밑에 더보기를 보시면 해당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또 많은 얘기들 서로 나눴으면 합니다. 채팅방에서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